안녕하세요. GGY입니다. 영상 댓글을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푸바오나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중국의 다른 동문으로 갈 수는 없나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으냐, 기지가 좋냐, 동물원이 좋냐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다가 중국의 동물원이나 판다관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판다 임대라는 제도가 왜 생기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된 곳들은 중국의 주요 판다 기지들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은 이먹국 계열 기지입니다. 관람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5곳 정도 있고 비공개 기지까지 포함하면 6곳 정도입니다. 이쪽은 친린 계열의 판다 기지입니다. 푸바오나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두가 있습니다. 청두를 중심으로 서쪽과 북서쪽 산악지대에 야생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가 펼쳐져 있고 그 주변에 여러 판다 기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내 동물원과 판다관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판다관도 있고 반대로 폐쇄되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까지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판다를 보유한 시설이 80곳 가까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판다를 대여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다 대여는 아무 동물원이나 신청한다고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2011년에 만들어진 자이언트 판다 국내 대여 전시 관리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여 전시, 중국어로 차전, 즉 빌려서 전시한다의 목적은 문화 교류, 과학 보급과 홍보, 그리고 대중 교육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번식을 주된 목적으로 판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전시와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판다를 보내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판다를 빌리는 기관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하고 판다를 사육할 시설이 있어야 하고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사육, 번식, 허가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대여되는 판다는 원칙적으로 인공 번식으로 태어난 개체여야 합니다. 야생에서 구조되거나 도입된 판다는 일반적인 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어요. 2살 이상, 25살 미만입니다. 대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임업당국은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 임대라는 것이 2011년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내 판다 임대 사례는 이미 1990년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판다 번식 상황을 봐야 합니다. 1980년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인공 번식에 성공하더라도 새끼의 생존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새끼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번식과 육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2005년을 전후해서 매년 20마리 이상의 새끼가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판다 기지가 많지 않았어요. 청두 판다 기지, 비펑샤, 허터호핑 같은 몇몇 주요 시설의 사육 개체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가령 한 기지가 50마리 정도를 안정적으로 수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20마리 이상의 새끼가 새롭게 태어나면 몇 년만 지나도 기존 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판다 기지를 몇 년마다 하나씩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대형 판다 기지를 하나 건설하려면 부지 선정부터 환경평가, 설계, 시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비용과 행정 절차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게 돼요. 한쪽에서는 번식에 성공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판다를 분산시킬 필요가 생겼고 다른 한쪽에서는 판다를 전시하고 싶어하는 지방 동물원과 관광시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명분은 문화교류, 과학보급, 대중교육이지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사육 공간을 분산해야 했던 현실적인 필요도 판다 대여 확대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 90년대 이전의 중국의 주요 대도시 동물원에는 이미 판다가 있었어요. 베이징, 충칭, 상하이, 강저우 여러 대도시 동물원들이 판다를 사육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판다를 기르고 싶으면 직접 포획팀을 구성하거나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생 판다를 데리고 오면 됐어요. 하지만 1980년대를 전후해서 판다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국가 차원의 보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헛토어핑 같은 판다 기지가 만들어지고 임업국 당국이 야생 판다 보호와 관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야생 판다 포획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돼요. 이 말은 동물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기존에 사육하던 판다가 죽어도 야생에서 새로운 판다를 데려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 판다를 계속 전시하고 싶으면 다른 기관에서 빌려오는 방법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1990년대부터 초기 판다 대여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사육하던 판다가 폐사하면서 더 이상 판다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동물원들이 판다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사육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판다가 더 많은 지방으로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공개된 사례를 보면 연간 20만에서 30만 위안 정도 됐답니다. 이후 판다를 원하는 시설이 늘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100만 위안 수준까지 올라가요. 지금 환율만 놓고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시 중국의 소득 수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한 15년 정도 소득과 같다고 그러고요.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한 20만, 30만 위안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고급 아파트는 달랐겠지만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돈을 주고 판다를 데려온 동물원들이 판다를 단순하게 조용히 전시만 하고 싶었을까요? 관람객을 더 끌어들이고 싶었을 것이고 판다를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편법이나 규정 밖의 운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어요. 이러한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2011년도에 자이언트 판다 국내 대여 전시 관리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판다를 빌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물원이나 판다관이 판다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사를 전달합니다. 우리도 판다를 사육하고 싶은데 대여가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대여 기관에서는 당연히 상대 기관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다관을 지을 수 있는지, 전담 사육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수의사가 있는지, 대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유지비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양측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됩니다. 판다관을 설계하고 건설합니다. 실제 준비가 진행되면 중간 점검도 이루어지겠죠. 시설과 인력 등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서 임업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 신청은 빌리는 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업국 기지 혹은 청도 기지가 임업국에다가 신청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승인 단계에 올라갈 때에는 단순히 판다 2마리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개체를 어느 시설에 보낼지까지 상당 부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임업국 당국은 그 계획과 시설 조건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판다 기지 측하고 판다를 빌려오는 동물원에서 간에 이미 대부분의 실무 접촉이 끝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 승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점검단을 보내서 현장 실사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중국의 다른 동물원이나 판다관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까?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판다들도 동물원에 간 개체들이 있고, 해외에서 온 판다들 중에서 간 개체들이 있습니다.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미 절차를 밟겠지만 판다가 있는 기존 동물원이나 판다관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존 시설은 이미 특정 판다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요. 푸바오가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이런 시설로 가려면 기존 판다의 계약이 끝났거나 시설의 사육 계획이 변경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실제 이동 가능성을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판다관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판다관이나 새로운 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시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판다를 보유하고 있는 기지 측에서 그 개체를 보내겠다고 결정해야 돼요. 어떤 판다를 어느 기간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판다를 대여해 주는 곳에 권한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번식도 중요한 변수예요. 번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는 외부 대여보다는 기지 내 번식이 우선될 수 있고요. 동물원에 나가 있던 판다도 번식을 위해서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푸바오나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중국의 다른 동물원으로 이동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동물원이 원한다 혹은 팬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과 허가, 기존 계약, 개체의 나이와 건강 상태, 번식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판다 기지 측에서 개체 관리 계획이 모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동물원으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판다 임대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판다가 동물원으로 이동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면양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